이번 시간에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과학적 일을 이해하고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과학적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의 양을 구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아령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과학적 일을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과학적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과학적 일을 하고 있고 누가 과학적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문장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과학에서의 일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의 개념이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물체의 힘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되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과학에서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수레를 밀었다. 수레를 밀었대요. 수레가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수레를 밀기 위해서 이 학생이 힘을 주었을 텐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까요? 네, 사진을 보았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주었어요. 수레에. 그랬더니 수레가 밀었다라고 했으니까 수레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겠네요. 자,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켰네요. 이때에는 과학에서의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 한번 볼게요.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다. 화분을 들어 올렸대요. 자, 그러면 이 남학생이 화분에 힘을 주었겠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주었을까요? 네,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힘을 주었겠고 화분이 움직였어요. 들어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갔네요.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화분이 올라갔습니다. 이동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물체에 화분에 힘이 작용했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이때에는 과학에서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볼게요. 공을 들고 있다. 공을 들어 올렸다가 아니고 공을 들고 있다. 가만히 공을 들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공에 힘을 작용을 했을까요? 네, 공은 원래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공에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냐면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들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체의 힘은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과학에서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과학에서의 일을 하지 않았다. 과학에서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해요.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위를 좀 볼게요. 일의 양의 단위는 J라고 쓰고요. 줄이라고 읽습니다. 힘의 크기는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자, 이동거리,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는데 일의 양을 구하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센티미터로 이동했어도 센티미터를 미터로 변환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1m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1m는 100cm죠. 그러면 1cm는 몇 미터일까요? 네, 100분의 1m일 거예요. 100분의 1m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100, 공이 2개 있으니까 0.01m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센티미터를 미터로 나타낼 때에는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가서 점 찍어주면 돼요. 0.01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0cm를 미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10cm는 앞으로 몇 칸가요? 소수점을 앞으로 2칸, 하나, 2칸 가서 점 찍어주면 돼요. 10cm는 몇 미터? 0.1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회양 구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볼게요. 1번 10N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그랬어요. 힘의 크기는 10N이고요. 이동 거리는 2m네요. 그러면 한 일의 양은 10 곱하기 2에서 20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0N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50c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은 그랬어요. 힘의 크기는 10N이고요. 이동 거리는 50cm네요. 50cm는 몇 미터예요? 소수점 하나, 둘 앞으로 이동시켜서 점 찍으면 0.5m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N 곱하기 0.5m는 몇 줄이 될까요? 5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줄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20N의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으나 이동하지 않았을 때 일의 양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힘은 작용을 했네요. 20N이라는 힘은 작용을 했는데 이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동거리가 0m죠? 네, 그러면 한 일의 양은 0줄이 됩니다. 과학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일의 양은 0이 돼요. 네, 이렇게 일의 양 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았고요. 과학에서의 일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네. 오늘은 좀 늦겠는걸. 일단 눈앞의 일부터 해치워볼까? 네,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바쁘시니까 오늘은 착한 일을 좀 해볼까? 청소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야지. 아들, 엄마 왔어. 어머, 자는구나. 집이 아주 깨끗하네. 우리 아들 덕에 일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생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과학에서도 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무게가 같은 수레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고 가면 수레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한 일의 양이 많아요. 또한 같은 거리를 움직이더라도 수레에 작용한 힘이 클수록 한 일의 양이 많죠. 즉,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이 둘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일의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과학에서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힘이 물체에 이것을 한다고 한다. 물체에 힘이 작용했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한다. 2번. 질량이 100g의 물체를 2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해보자. 네,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풀어볼게요. 처마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는 이것이 빗방울에 일을 한다. 어떤 힘이 빗방울에 일을 한 것일까요? 빗방울이 떨어진대요. 무슨 힘을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네, 중력을 받아서 빗방울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력이 빗방울에 일을 한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